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화일주의 을사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일주가 을사년을 만나면 편인의 겁재죠. 먼저 오행상으로 을사년은 뭐예요? 목화의 기운이 온 거죠. 목화의 기운. 그러면 사주를 오행상으로 크게 나누어서 금수가 왕한명인지 목화가 왕한명인지를 분별해 봐야 됩니다. 금수가 왕한데 을사로 왔다는 것은 겁재에 의해서 화기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겁니다. 사주의 정화일간이 금수가 왕한명은 을사년의 상당 부분 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인성을 쓰는 거에 대한 속도가 생기고 소화가 잘 되죠. 근데 목화가 발달한 명은 을사년을 맞이하게 되면 정화가 목을 끌어들이는 게 지나치고 산만해집니다. 빠르게 목을 소화해서 생기는 불편함들, 오바돼서 생기는 에너지들이 작동하게 됩니다. 정화일주는 인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관을 어떻게 소화해내느냐와 연결이 됩니다. 당연히 명마다 대응하는 조건이 달라지긴 합니다. 또 하나는 재와 연결되는 거죠. 인성과 식신도 인성과 식상도 봐야 되겠지만 재관이 핵심이라는 얘기죠. 재관. 만약에 정화가 신앙해지는 정도로 화의 에너지가 발달되면 을사년의 사화 겁재가 불편합니다. 그러면 인성을 달고 온 게 오히려 관재와 재탈로 작용하게 됩니다. 재는 편인이라는 문서가 와서 재와 연결되는 형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재탈이 일어날 수 있죠. 문서가 잘못돼서 서둘러서 당연시해서 일어납니다. 관은 겁재를 달고 와서 관을 무력화시킵니다. 인성이 관에 대해 방어를 못하는 거죠. 정화가 왕한 구성에서 말하는 겁니다. 정화가 약하고 임수가 있으면 정화가 약하고 임수가 있다. 그러면은 정임합이 돼서 임수가 왕한 상태를 정화가 붙들고 있으면 을사년에 빛을 발휘하는 해가 되죠. 을목으로 관을 다루는 방법을 끌고 오는 겁니다. 관을 다루는 것이 어려웠는데 사화라는 겁재가 도와주고 있는 거죠. 겁재의 도움이 지극한 해가 되죠. 임수와 무토를 갖고 있는 정화는 을사년에 상당 부분 자기의 에너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돼 있는 화가 강한 구조의 을사년은 재와 간의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인성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가장 인성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관에 대한 조건을 끌어오는 겁니다. 그게 인성의 작용입니다. 문서는 관인이 찍혀 있는 거죠. 문서라는 게 관에 대한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인의 부분이 잘 안 되면 인성의 부분이요. 잘 안 되면 을사년에 직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왜? 겁재를 달고 와서 그렇습니다. 겁재 때문에 쟁간이 따라옵니다. 지지로 왔으니까 환경적 부분이죠. 공간에 대한 갈등이나 불만인데 이건 관계적 문제를 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장소와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을 말하죠. 그런 것들이 밖으로 노출되면 재관으로 노출이 되는 겁니다. 편인에 의해서 빠르게 편법으로 받으려고 하는 형태가 되죠. 직에 대한 불만, 특히 문서이동, 특히 재에 대한 문서이동 등은 을사년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화가 왕한 정화일간한테는 속도 조절을 해야 합니다. 화가 왕한 구성은 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수는 대상에 대한 집중력이죠. 뭔가를 하는데 을사년에 진행되는 게
화가 왕한명은 지나치게 퍼져나갑니다. 빠르게 진행되죠. 그러면 그 에너지를 묶어서 속도 조절을 해주는 게 뭐예요? 수죠, 수. 그래서 화가 왕하고 수가 약한 명들은 을사년의 트러블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문서 탈, 그게 관과 재의 문제로 드러나는 겁니다. 문서가 탈났다는 것은 어음이 부도나면 재탈이죠. 문서에 문제가 생긴 거죠. 서류가 잘못됐다. 성진 케이스인데 서류 때문에 반려되면 지게 문제죠. 그렇게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의 개입에 의해서 집중이 된다면 수의 대표가 뭐예요? 임수거든요. 임수. 수의 대표가 임수. 임수가 있으면 그것을 조절한다는 말이죠. 조절해서 을사년을 쓰게 되니까 오히려 을사년에 자기 걸로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을사년의 겁제의 도움을 받아서 승진하고 인정받고 문서를 잡습니다. 문서를 잡으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문서를 잡는 게 집이나 차를 사면 재이동이고 또 승진하면 직계이동이기도 합니다. 부서가 바뀌고 자기 전문성을 확인받죠. 이렇게 관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목성화가 잘 되는데 어디에 머무는지를 봐야 하고 화생토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정화일주한테 화생토의 관계가 부실하다면 을사년의 일을 벌려서 겁재를 끌어들여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토의 부분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재가 어느 결과로 연결되는 겁니다. 정화한테는 식상이지만 을목 입장에서는 뭐예요? 토가 재성이죠. 그러니까 문서를 잡는데 왜 문서를 잡아야 되느냐죠. 이게 결과가 어떨 것이냐, 아웃풋이 어떨 것이라고 가늠해 보는 것이 토인데, 토를 대표하는 것이 정화 입장에서는 무토다 이거죠. 기토가 있으면 기토를 합니다. 이런 게 있으면 을사년이라고 하는 것을 정화가 무토라고 하는 상관을 가지고 어떻게 인성을 끌어들이겠다, 공부를 하겠다, 자격을 만들겠다, 문서를 다루겠다입니다. 선택해서 한다는 말이죠. 선택은 집중력하고는 다릅니다. 결과를 생각해서 선택하는 거니까 선택과 집중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을사년의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집중과 선택이죠. 집중과 선택. 집중은 수고, 선택은 토다 이거죠. 을사는 갑진년에 비해서 밖으로 다 드러나고 보여주고 빠르며 디테일합니다. 잘못하면 가짓수만 많아지고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뭔가 잘하는 것처럼 하는데 뒤에 마무리 짓는 것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집중과 선택을 가지고 가는 사람만이 을사년에 뭔가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을사년 을묘를 지나면서 결과들이 대부분 나오죠. 그러면 정화일간한테 화가 왕하냐 수를 갖고 있느냐, 화성토 에너지를 쓰고 있느냐를 관찰해야 합니다. 어쨌든 정화가 을사년이라는 운이 들어왔을 때 문서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한다. 공부나 자격의 문제입니다. 금수가 왕한 정화일주는 을사년이 오면 탄력을 받죠. 그러면 스타트가 걸립니다. 김여울의 갑진년에 해결되지 않은 일만 벌려놓고 시작만 해놓고 아웃풋이 안 된 정화일간은 자기 성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목을 쓸 때는 포괄적이고 전체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속도가 더디고 문서를 다루는 거에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진토까지 달고 왔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을사로 왔다는 것은 아주 빠르게 효과적으로 어느 지점에 쓰겠다. 그래서 공부하는 속도도 빠르고 문서를 활용하고 편인적 에너지를 쓰는 게 굉장히 기민합니다. 그래서 주의할 게 갑진년의 더딘 속도를 벗어나니까 가장 위험할 때가 묘월에서 사월을 넘어갈 때 속도가 빨라집니다. 저럴 때 을목 편인을 쓰는 거에 대한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다 될 것 같이 진행은 됩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은 머리에서 회전하는 속도라는 것이
굉장히 기민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조절해야 한다 이거죠. 여기서 속도를 조절해야 하고 집중도도 높여서 끌고 가야 됩니다. 토가 있는 명, 특히 정화일관한테 화라고 하는 에너지를 수렴할 수 있는 토가 있다면 을사년에 자기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과를 인식하는 힘으로 가시성을 먼저 보고 그런 것을 미리 해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앞에 신사월 이전에 속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문서 선택이라든지 아이템 선택이라든지 을사년은 겁재를 동반하니까 겁재를 활용할 수 있느냐, 겁재에 의해서 활용당하느냐의 조건이 붙습니다. 겁재를 잘 쓴다고 하면은 을사년은 정화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해죠. 뭔가 전환해낼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정화한테 을사라는 사화의 겁재는 배경으로 써야지 그게 주체적 에너지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을사년의 사화가 언제 드러나나? 다음 해의 병호의 병화로 드러납니다. 다음 해가 병호년이죠. 다음 해의 병호의 병화로 드러나죠. 그럼 을사년에는 내가 주도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되겠지만 사화의 겁재를 본인이 제압하고 조절하지 못하면은 병호년에 내 거라고 주장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흐름을 잘 봐야 합니다. 병호년을 조절할 수 있을 만큼의 을사년의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민년에 내 것이 된다 이거죠. 잘못하면은 정민년에 내 것이 되기 전에 병호년에 털립니다. 길거보면 그런 거고 더 짧게 을사년만 말하면 신사월 이전의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핵심으로 순환주기를 빠르게 을목이 산을 달고 왔다는 것은 순환주기가 짧다는 말이죠. 갑진년은 순환주기가 길입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명마다 자기의 순환주기가 어떤가 자기 리듬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3시간 하는 게 짧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1시간 하는 것도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순환주기를 짧으니까 짧게 생각하고 다시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환주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정화가 을사년에 뭔가를 하겠다면 공부나 일을 하거나 자격을 만들려면 자기가 생각하는 순환주기에서 가장 짧은 걸 선택해야 됩니다. 길어지면 뒤가 흐려져서 에너지를 끝까지 끌고 가는 게 어렵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앞에서 다중선택이 일어나면 곤란해집니다. 신사후를 지나면서 곤란해질 수 있죠. 그래서 다중선택하지 말고 한두 개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역량보다도 줄여서 하는 게 맞습니다. 빠르게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말고 짧게 반복해서 끝내는 게 이게 더 유리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일주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일이 을사년을 만나면 해수라는 것이 이제 일지에 있죠. 이렇게. 그러면 정화가 일지에 있는 정관을 어떻게 쓰느냐죠. 그 명에서 이런 명에서 을목이 왔다는 것은 정관을 끌어내서 수생목 목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관에 대한 자격을 만들겠다 이거죠. 정관을 공부하겠다. 정관을 인정받겠다. 일지 정관이 그냥 자기 개인적 프라이버시나 규칙이라든지 룰이라고 하는 게 을목이 밖으로 나올 때 을사년은 사화를 달고 왔기 때문에 을목이 목생활을 하기 위해서 해수를 쳐다보는 겁니다. 목생화가 굉장히 빨라지죠. 그러니까 을목이라는 편인이 동원되고 활용되기 위해서 정관에 수생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목생화가 빠르게 일어날수록 수생목이 따라오게 되죠. 다시 말하면 목생화의 속도는 해수 정관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그럼 정해일주한테는 을사년이 꽤 근사한 운이 되죠. 갑진년에 머뭇거린 것, 소화 안 된 것, 될 듯 하면서 해결이 안 된 것이 풀어져서 나갑니다. 대신 간목으로 하던 성향하고는
다른 트랙이라는 거죠. 을사년에 갑진년의 에너지를 쓰듯이 하면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빠르게 순환시킬 수 있는 걸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을목 편인이 관을 끌고 오는 거죠. 관을 소화하는 걸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직을 쓴다가 되고 직을 활용한다. 일지에 있는 정관이라 하는 것이 일정 부분 활동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수생목은 정관의 입장에서는 식상이 움직이는 거죠. 정관 입장에서는 식상이죠. 관이 활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갑진년에는 진토 때문에 묶여 있던 겁니다. 갑진년에는 뭐예요? 해수가 인묘를 했죠. 입고하고. 이거 묶여 있는 거죠. 목생화가 잘 안 되니까 지지부진했던 것이 빠르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충이 붙었어요. 이렇게 사해충. 사해충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정관과 겁재가 만난 거죠. 그러면 쟁관이 일어나는 겁니다. 쟁관이 일어나는. 만약에 사주에 이미 정관을 잘 조절해서 쓰고 있는 명이라면 상당 부분 동쪽 에너지가 형성된 겁니다. 충에 쓰니까 동하죠. 뭐가 동했습니까? 직이 동한 겁니다. 일지가 정관이니까 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걸 근거로 임수가 나와 있으면, 이렇게 임수가 밖으로 나와 있으면 밖에 있는 관이 움직이는 겁니다. 왜? 내 근거가 움직이는 거니까. 충에 의해서. 그래서 직이 동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직 같은 걸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이직을 하는데 무엇으로 한다는 것이냐 이거죠. 을목이 따라온 거죠. 을목이. 나한테 이직을 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 갑진년에는 그게 잘 안 됐는데 을목 입장에서 수생목을 하여 목생화가 잘 되니까 이직을 해서 직에 맞는 자격이나 역할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직 같은 거에 상당히 고무되고 들뜨게 됩니다. 그래서 갑진년 해자축월에 준비를 잘 해놔야 합니다. 만약에 정화가 약하고 관에 대한 부담이 컸던 명이라면 이럴 때 이직하세요 하면 됩니다.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을목을 쓰니까, 근데 갑진년 초에 이직을 했다면 내내 시달리는 겁니다. 왜? 소화가 안 돼서. 그런데 을사년에는 이직할 수 있습니다. 해자월에서 이직 조건이 형성된다면 해야 됩니다. 빨리 할수록 본인한테 유리하죠. 그렇게 해서 이직하면 병오년 지나서 정미년쯤 되면은 자기 포지션이 확실하게 만들어지죠. 그냥 을사년 기준에서 말해도 관 문제는 빨리 선택할수록 그것을 극복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목생화가 빠르고 신속하고 결과 도출도 쉬운데 사해구충까지 붙고 이게 생지의 충이니까 굉장히 서두르죠. 관 문제는 빠르게 결정해서 안정을 취하는 게 좋은데 재 문제는 빨리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재 문제는 늦게 결정해야 합니다. 재 문제는 신사월 전에 결정하지 말고 신사월 이후에 해야 합니다. 사해충에 을목이 개입해서 사해충을 해결해야 됩니다. 건너올 수 있습니다. 문서적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서 넘어가라는 말입니다. 제 문제는 4월 넘으면 어느 정도 가셔야 됩니다. 을, 6월쯤에 변화를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게 더 낫습니다. 정해일주는 을사년이 좋습니다.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사주 구조에 따라서 이 상태로 보면 목생화가 활발하게 일어나죠. 겁재를 동반해서 겁재를 활용해서 목생화를 할 수 있습니다. 술을 끌어낼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겁니다. 굉장히 유리한 형태가 되죠. 특히 정관의 부담을 갖고 있던 일간이었다면 을사년에는 뭔가 꽤 쾌적해지는 운입니다. 그런데 명이 화가 왕한 명이라면 오히려 이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을목 인성이 부실한 인성이 되어서 문서적 문제, 즉 자격이나 서류 문제가 잘못되어 이직이 안 되거나 되어도 적응이 안 되고 사와 겁재가 왕해짐으로 쟁관이 일어나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변동하지 말고 숨죽이고 지내지 않으면
오히려 퇴직이나 탈직을 하게 되고 재탈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정축일이 을사년을 만나면 일지가 식신이고 화생토가 되죠. 화생토가 되죠. 정화의 에너지가 일정 부분 축토에 붙들려 있을 수도 있고 축토에 집중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을사로 오면 을목이 사라고 하는 화를 달고 와서 화생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축토에 응집된 에너지가 풀어지죠. 이건 정화가 축토를 사용하기 편해지는 겁니다. 뭔가 전환하기 편해진다. 을목이 그거에 개입된 거죠. 문서를 다룬다. 자격을 활용한다. 전문성을 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운이죠. 식신으로 뭔가를 하고 만들고 처리합니다. 일지식신이니까 그렇게 에너지를 씁니다. 근데 정화가 화가 약하면 식신에 치이는 거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거에 내가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게 되죠. 화가 왔다는 건 그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겁니다. 편하게 해준다. 누가? 겁재가 환경 조성을 하는 겁니다. 정화한테 사화 겁재는 정화가 온도 조절이 잘 안 된 한습한 정화라면 사화 겁재는 환경 조성이 되는 겁니다. 주변 조건들이 좋아지는 거죠. 친구가 도와주고 선후배들이 도와주고 지나가는 사람이 도와주고 겁재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에 도움을 받는 것보다 가장 값집니다. 겁재는 내 죄를 뺏어가는 거죠. 내 영역을 노리는 거. 노리는 건데 빚받으러 왔다가 쌀독에 쌀을 부어주고 하는 겁니다. 정축일주한테는 을사년에 인성으로 공부를 합니다. 자격을 만듭니다. 실무 적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진행이 됩니다. 을사의 에너지가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축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을사년의 화일주들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목생화로 지나치는 건데 화로 목이 분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데 목 분되는 걸 그럴 일은 없다는 말이죠. 정해일주들도 그렇고 수생목이 일정 부분 화를 조절하고 속도 조절을 하는 거죠. 근데 정축일지는 일지의 축토라는 식신이 인성을 쓰는 거, 을목을 쓰는 거에 대한 결과치로 내가 뭔가를 하는데 내 행위에 대한 자격을 끌고 오는 겁니다. 그게 아주 빠르고 효과적이죠. 사활을 동반해서 이건 뭐예요? 주변 친구의 도움. 내가 공부하는데 정말로 어려운데 친구가 옆에서 조금씩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화가 귀인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을목이 자격을 만듭니다. 뭔가 조건을 형성하죠. 그러니까 공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속도가 붙죠. 자격, 취득,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런 쪽으로 준비한 명들은 을사년의 취업을 말할 수 있습니다. 빠르면 앞에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축일주는 축토를 쓰는 거가 오래 걸리죠. 서두르지 않고 공부를 해서 쓴다고 한다면 점점 사화의 도움으로 자기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신사호를 지나면서 여름의 에너지를 잘 활용하면 후반에 더 안정된 자기 포지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둘러서 앞에 결정하는 것보다 뒤에 결정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최소한 4월을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더 좋습니다. 정치길주한테는 을사년이 자기 레벨을 업할 수 있는 좋은 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목화가 왕한 명들은 오히려 을사년이 부담이 되죠. 문서 조심하고 재탈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 조심해야 하고 변동 주지 말고 나서지 말고 투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의 말을 듣고 경거망동하거나 투자하거나 하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유일주가 을사년을 만나면
편재와 겁재가 만난 거죠. 편재와 겁재가 만난 겁니다. 겁재가 합을 한 상태죠. 을목은 합한 거에 에너지를 편인으로 쓰겠다는 거죠. 그러면 일지에 있는 편재가 사화라는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동합니다. 정유일주는 을사년이 굉장히 동적인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삼화의 왕지가 생지를 만난 거죠. 왕지가 생지를 만났다는 것은 왕지가 동한다는 말이죠. 생지에 의해서 동적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앉은 자리에 있는 재를 움직이려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재가 본인의 영역 공간일 수 있죠. 이 재가 자기가 갖고 있던 영역 공간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누가 와서 동하게 했습니까? 친구나 지인이 을목이라는 자격을 갖고 와서 이런 방법으로 해보자 충동하는 겁니다. 이게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준비된 명 같으면 을사년의 겁재 에너지를 끌어들여서 본인이 자산을 갖고 있으니까 겁재가 들어와서 재를 운영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격을 가지고 을목이라는 편인을 가지고 온 거니까 그렇게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유일주한테는 을사년이 재의 움직임, 재에 대한 변화, 재에 대한 동적 형태가 일어납니다. 상당 부분 유금의 유동성이 커지게 되죠. 문서 자격 등을 가지고 온 거죠. 사화 입장에서는 을목이 정인입니다. 겁재는 자기 문서를 가지고 온 거죠. 근데 정화 입장에서는 을목이 편인이죠. 내 걸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생화가 아주 잘 되는 조건이고 정화가 유금이라는 것을 자기 걸로 잘 유지하면 을사년이 재를 운영할 수 있는 해가 됩니다. 가만히 있는 재를 새롭게 해서 동력을 만들어서 뭔가 활동력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남자명이면 배우자궁의 재성이죠. 배우자궁의. 그러니까 처가 될 수 있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처가 움직이려 한다 이거죠. 사유 합으로 동해서 그러면 돈 벌러 나가려 하고 동한다는 말이죠. 그게 돈 벌러 나가는 것인지 타인과 눈 맞는 건지 그런 걸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어쨌든 정유일주한테 을사년은 재인의 문제. 재인은 뭐냐? 재성과 인성의 문제. 재인의 문제는 결국 쟁제로 들어오는 거죠. 겁재가 합으로 들어왔으니까 문서와 재와의 갈등, 교환 등이 생깁니다. 문서 이동, 투자, 가장 큰 게 투자 문제가 생기죠. 겁재가 문서를 달고 왔으니까 꼬심을 당할 수도 있고 본인이 겁재를 꼬실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갖고 운용해봐. 이런 식으로 어쨌든 투자자들의 투자 등의 조건이 형성됩니다. 재의 문제니까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묘월에 기묘월에 부각됩니다. 기묘월에 당연히 재탈이나 득재가 생기죠.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을사년이 손자가 생긴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포지션을 정하고 타임라인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재탈이 득재로 바뀔 수 있죠. 잘못 생각하면 사주가 운이 안 좋아서 돈을 잃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에너지의 흐름을 모르면 그런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면 탈재가 일어나죠. 사유라는 상황이 일어나니까 겁재가 와서 내 재와 합을 하는데 내가 그것을 의식하고 어떻게 운용할까를 생각한다면 탈재가 아니고 득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일주는 을사년에 돈 벌 수 있다. 탈재 걱정하지 말고 문서를 잘 써라. 문서 활용을 잘하라. 겁재가 들어와서 합을 하는 거에 주도적 역할. 정화일간이 그것을 얼마만큼 주도적으로 쓰느냐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묘월에 동이 일어났죠. 묘유충으로 해서. 묘유충으로. 투자나 동업제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절할 수 있는 인자가 있느냐를 명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게 수와 토입니다. 수는 집중하는 것. 얼마만큼 끌고 갈 수 있을까. 토는 결과를 인식하는 힘입니다. 수토에 의해서 본인이 주도한다 못한다가 설정될 수 있다는 말이죠. 정응합이 돼 있다든지 해서 틀을 갖고 있다면 을사년은 겁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겁재의 문서를 취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득재할 수 있는 명이 됩니다. 그래서 묘월에 빨리 시작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 것이 없는 명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관망하고 잘 선택해서 후반부에 결정해라 이겁니다. 정유일주한테 수와 토만 놓고 말한다면 수가 있는 명은 앞에 선택하는 게 맞고 토를 쓰는 명은 후반부에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두 개가 다 없는 명은 눈을 부릅뜨고 겁재를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탈재를 막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정미일주가 을사년을 만나면 이건 식신이죠. 정미일주의 특징은 뭐예요? 업된 겁니다. 미토가 일지에 있으면 온도가 일정 부분 올라가 있는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바로 업된 상태로 움직입니다. 정미일주가 업되면 신속하고 빠르죠. 그게 장점으로 작용하면 사람을 편하게 하고 쉽게 주변의 분위기를 끌어올립니다. 근데 사화가 붙었습니다. 거기에. 사화는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에너지죠. 점점 높게 처음에 바로 고조되는 게 아니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도 분위기가 점점 오르면 자기가 자각하지 못하고 그 분위기에 빠져 있죠. 그래서 온도 조절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일정 부분 흥분 상태죠. 그러면 일지 미토가 식신입니다. 정미일주는 미토 식신을 한 몸처럼 쓰죠. 붙어 있어서 거기에 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을 하고 있으니까 정미일주는 하던 것에 익숙하여 자기 패턴을 자기도 모르게 반복합니다. 그러면 더 고조된다는 뜻이죠.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저게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을목은 미중을목입니다. 미중의 을목은 중기라 했던 거죠. 이건 중기죠. 그러니까 중기는 했던 겁니다. 했던 것이 운에서 와서 과거가 드러난 겁니다. 내가 했던 것이 드러난 거죠. 했던 것을 다시 하게 할 수도 있고 감춰야 하는데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정미일주는 을사년에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내가 감췄던 것이 툭 붉어지고 드러나고 밖으로 나오고 부정적인가라면 들킵니다. 정화한테 그거는 문서죠. 감춰놨던 문서가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망한 부모가 문서가 있는데 찾아가라고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을사로 오니까 을목은 그러한 성향을 갖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겁재가 달려온 거 아닙니까? 일지 미토를 더 흥분시킵니다. 겁재가 와서 문서를 가지고 온 거죠. 내 안에 있는 문서를 너 문서 갖고 있지 않느냐? 그걸 써야 되는 거다. 쓰라고 하는 거다. 너 옛날에 그런 거 했지 않았나? 그럼 그거 지금 하면 딱이다. 그러면 걸려듭니다. 그렇게 해서 일지식신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조절하는 게 필요하죠. 수와 금이 필요하다 이게요. 수가 있으면 정화가 그렇게 진행돼도 관이라는 규칙으로 외부 시스템으로 원칙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일지가 업되는 에너지를 조절하는 거죠. 그게 수입니다. 정화한테 관이니까 온도 조절을 하죠. 수가 충분히 발달된 명은 을사년의 과거에 자기가 했던 것을 다시 드러내서 취재할 수 있습니다. 겁재가 식신을 키워서 뭔가 만들어내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는 자기 영역이 커지는 거죠. 문서를 활용한다, 쓴다가 됩니다. 수가 있는 명은 을사년에 안정된 화상토가 일어나게 되죠. 수가 없는 명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수가 없는 명은 을사년에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했던 것을 끌어내서 투자하게 하고 그게 맞춰서 운영하려 해서 터보를 만들게 됩니다. 금이 있다면 재로 가죠. 금수가 필요한데 금이 있다면 토생금으로 재로 가죠. 그러면 화생토 되는 거의 결과를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재를 인식하게 되면 겁재가 일지의 식신을 키우고 더 흥분시키고 하는 거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안정한 선택을 할 수 있죠. 명의 재간을 떠나서 을사년에 수가 붙으면 집중도가 생기고 금이라는 것은 선택적 부분으로 연결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온도 상승해서 흥분하면은 뭔가를 결정하는 게 경솔해지죠. 조심해야 됩니다. 문서를 이동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을목이 편인인데 편인 입장에서는 일지의 미토라는 재를 운영하려는 거죠. 그래서 재의 문제가 부각됩니다. 정미일주한테는 을사년의 재의 문제가 부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조절되지 않으면 후반으로 가면 재탈이 예상되죠. 전반에 일어나지 않고 후반에 일어납니다. 한참 진행되다 보면 후반에 내 것이 아닌 것으로 바뀌죠. 조심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갑신의류월에 걸리게 됩니다. 갑신의류. 후반에 저기까지만 조심하면 큰 탈 없이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기가 어렵죠. 정미일주는 업된 상태에서 을사년을 만난 거라 이미 흥분돼 있을지 모릅니다. 업돼서 진행되니까 흥분돼서 진행하지 말아라. 특히 본인이 갖고 있던 과거에 일어났던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거에 대한 확인 같은 게 필요합니다. 감추는 게 안 되니까 미리 과거를 드러내야 합니다. 어쨌든 일주만으로 보면 상당히 불편하죠. 그러면 프로그램을 길게 진행하면 다 꼬입니다. 본인한테 남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짧게 진행하면 흥분된 상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흥분돼 있습니다. 미중의 울먹이 나왔으니까 저게 내 거라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특히 옛날 문서, 과거에 했던 자격, 이것을 운영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겁재가 와서 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겁재하고 연결되면 탈재가 따라오죠. 그래서 앞에 뭔가 투자하고 문서를 옮기고 이런 것들은 탈재를 후반에 예비하는 겁니다. 최대한 참고 견디고 관망하면 사그러지고 신유월쯤 되면 분명하게 내가 흥분돼 있었구나, 안 하기를 잘했지 합니다. 특히 정밀주는 주식을 하다가 일정 부분 이익을 보고 그만둔 사람은 을사년에 조심하십시오. 훅 갈 수 있습니다. 빨려 들어갑니다. 과거의 자기 경험을 쓰는 겁니다. 자기가 했던 것, 미중에 갖고 있었던 것을 드러내는 거니까 편인 입장에서는 미토가 재입니다. 문서 이동하는 게 재와 연결돼 있죠. 그것만 관찰해서 보면 됩니다. 정사일이 을사년을 만나면 목생화가 너무 빠르죠. 정사일주는 명에 수나토가 있어서 명에 화를 붙들어주고 있어야 됩니다. 토가 있다고 하면 화생토로 안정적으로 화를 설해서 영역을 만드는 것들을 말합니다. 아무 토나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돼 있으면 축진이 있으면 좋고, 토할 때 축진이 있으면 좋고, 미술이 있으면 화의 조열한 상태를 축지 있으면 좋고, 화가 열기로 돼 있으니까, 화기 열기로 돼 있으니까 미술로 있으면 조열해져서 나쁠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미술이 있으면 화에 조열된 상태를 묶어 놓는 거고, 축지는 화에 조열한 것을 전환하려고 하는 겁니다. 토가 있다는 것은 화라고 하는 에너지의 경계를 만드는 거죠. 모양을 만들어 놓는 거니까 어떠한 토라도 상관없습니다. 토가 있으면 희망한다. 화라고 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전환해서 쓰겠다는 것이 형성되니까, 수가 있다면 화가 퍼져나가는 것을 잡고 있는 겁니다. 수가 있어서 정사일주의 일정 부분 규칙이나 룰을 만들고 있다든지, 토가 있어서 정사일주의 에너지를 끌어내서 덩어리를 만들어서 경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돼 있다면 목생화가 됩니다. 이거는 분을 말하죠. 목생화는 분. 목이 타버린다는 얘기죠. 정사일주가 갑진이 좋았다면 앞에 온 수운, 이민, 개묘, 갑진년, 수생목된 에너지를 잘 쓰는 명이라면 을사년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을사년부터 병호, 정민년을 조심해야 합니다. 목생화가 지나치게 되니까 빠르게 결과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속도가 진행됩니다.
편인이 화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편인이 자격이나 공부로 되어 있다면 자격을 쓰기 어렵다는 뜻이죠. 공부로 뭔가를 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을목이 효력 발휘를 하기 어렵습니다. 을목이 명에 들어와서 수생목을 한다든지 진토에 근거했다든지 이러면 달라지죠. 그러면 목생화 되는 것을 일정 부분 수렴해서 을목을 유지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정사일주가 을사년을 만났을 때는 을목이 목분되지 않고 얼만큼 견딜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대부분 을목을 잘못 써서 내가 생각한 거하고는 다르게 운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분된다면 문서 탈이 생기죠. 이게 겁재하고 연결돼 있어서 쟁제입니다. 문서 탈이 쟁제를 일으킨다는 뜻이죠. 근데 을목이 유지만 된다면 좋은데 목생활을 유지하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수생목을 하고 있느냐 혹은 목국토를 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을목이 자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을사년의 화의 덩어리를 다룰 수 있는 화의 덩어리를 다룰 수는 자격을 만든다든지 자기 효과를 드러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을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은 수와 토인데 특히 진토가 있는 명, 이런 명들은 을사년에 꽤 효과가 있습니다. 진토가 명에 있는 명은 진중에 을목을 씁니다. 하던 것을 쓴다 이거죠. 하던 것은 갑진년에 하던 것, 이런 것들을 더 타이트하게 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갑진년에 덩어리가 크고 실속은 적었는데 덩어리는 작고 실속은 있는 것을 말하죠. 순환주기가 빠르게 진행되니까 재고를 가지고 가면 망합니다. 재고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선택들을 해야 된다 이거죠. 정사일주의 을사년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자기가 안정시키고 유지하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을목이 목분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앞에 이미 스타트가 걸려서 에너지가 진행됩니다. 되도록이면 참고 견디는 게 좋은 방법인데 쉽지 않죠. 그러려면 문서 이동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겁재하고 연결된 문서는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명에서 을목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된 명들은 겁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겁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탈재로 가는 것을 최소화한다. 오히려 득지할 수도 있다. 무인 기묘월에 재 움직일 때 기획을 잘해야 됩니다. 덩어리가 커지면 안 됩니다. 주기가 짧아야 합니다. 주기가 짧다는 것은 재고가 나오면 안 된다는 말이죠. 재고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것,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번 보면 끝나는 걸로 해야 합니다. 오래 하는 공부는 앞에 하고 가면은 기억이 안 납니다. 휘발되니까. 한 번 보고 그걸로 결정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하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길게 가는 것들은 을사년에 효력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을목이 유지되는 명이나 가능한 거죠. 진토나 수가 있다든지 미토가 있어도 다행입니다. 이런 게 있다면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명들은 속도 조절, 타이밍만 잘 맞추면 나름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정사일주한테 을사년은 지나치게 환해집니다. 을목 편인이 주도해서 뭘 만들고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을목을 붙들 수 있을까요?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편인을 붙들 수 있는 방법이 쟁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정묘일주가 을사년을 만나면 편인 중심으로 에너지가 전환돼 있고 사를 달고 와서 습이 해결됐습니다. 을목 자체가 텐션을 갖고 있죠. 정화가 을목을 소화하고 목생화하는 것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래서 정묘일주는 을사년에 인성으로 성취할 수 있는 좋은 운입니다. 굉장한 파괴력을 갖고 있죠. 갑진년에 해결되지 않은 것, 식구들의 문제, 가족의 잔소리 등 두통거리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자기 고민이 해결이 되죠. 굉장히 좋은 운입니다.
사화가 겁재인데 화를 키워주는 게 아니고 화를 키워주는 게 아니고 목의 습을 제거해 준다 이거죠. 목의 습을 제거해 준다 이거죠. 그래서 정화가 목을 소화하는데 보조적 역할을 해줍니다. 그게 아주 강해져서 텐션이 잘 되어 있는 편인을 정화가 씁니다. 일지에 있는 묘편인이 을사년에 밖으로 나온 거죠. 주도합니다. 그럼 이걸로 공부하고 준비하고 자격을 갖추고 있던 것을 을사년에 밖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면 편인이 지구로 연결된 구조라면 취직하죠. 취직할 수 있는 자격이 형성된 겁니다. 을사년의 정묘일주는 머리가 총명해집니다. 자격이 뚜렷해집니다. 분명해지죠. 무엇을 선택해야 좋은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자기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운이죠. 취업 가능하고 승진이 될 수도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상장 받습니다. 좋은 운이죠. 계묘 갑진년에 인성이 습화되어 있는 꾸질꾸질함이 싹 사라지고 텐션이 만들어지니까 자기 능력을 최대한으로 펼쳐서 쓸 수 있습니다. 지구력이 강화됩니다. 을사년의 기본이 지구력 부족이었죠. 그래서 프로그램 순환주기를 짧게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정묘일주는 지구력을 쓸 수 있는 데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말고 한 번만 더 밀고 나가면 이뤄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안 될 거야 하고 물러가는 게 문제죠. 정묘일주는 을사년에 과감하게 에너지를 쓰면 됩니다. 충분히 목을 소화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성화가 잘 되는 구성이죠. 금수와 왕한명은 아주 좋습니다. 공부를 하는 정묘일주는 공부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맞는다든지 시험을 통과한다든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서 병원연으로 연결할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단하지 말고 밀어붙이는 것, 끝까지 하는 것, 이게 정묘일주한테는 중요한 조건이 되죠. 정묘일주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빨리 시작하면은 꾸준히 진행해서 화운에 흔들리지 않고 밀고 가야 됩니다. 여름철을 잘 견뎌야 합니다. 여름에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여름을 지나가면 충분한 성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후반에 성과가 나옵니다. 그게 토금으로 연결되면 재를 득하는 거고 수로 연결되면 직을 얻는 겁니다. 사주에 화가 왕한 명은 조심하고 변동이나 확장 말고 성실 모드로 가야 됩니다. 이 강의는 화푼정 선생의 이론을 참조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분 했네.